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RP 커뮤니티에서 잘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오늘은 SEC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게 과연 어떻게 리플한테 긍정적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영상 준비해 봤고요. SEC에서 오는 3월 21일에 이제 스프링 스프릿 투워드 크립토 클리어티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행사죠. 작은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SEC에서도 그 서밋 있고 나서 화이트하우스 서밋 있고 나서 그거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면인데 서밋 끝나고 코인베이스에서도 고용 창출 미국 안에서 1000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대기업 에서도 1000명 하기 그렇게 어려운데 1000명 정도의 이제 고용 창출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왜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 트럼프가 잘 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한다. 결국에는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했던 크립토 서밋이 이러한 고용 창출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주목했던 거는 요번에 액팅 체어죠. 이제 마크 우에다가 2022년 게리 겐슬러 이어에서 얘기했던 포포설 제안했던 ATS 관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리마크를 한번 그 애뉴얼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뱅커즈예요. 그냥 한 데도 아니고 인터내셔널 뱅커라는 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울 쪽 거기가 종로 쪽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거 우리나라 은행이 아닌데 중국 은행도 있고요. 한국이지만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한국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외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가 있으면은 그들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임 중에 하나가 IIB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위에다가 이제 말한 부분이 있어요. SEC 규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겠다라는 리마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리플에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사를 좀 보면은 제가 행사 그냥 빠르게 지나간 이유가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젠다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처럼 그냥 행사한다라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서 크게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렇게 빠르게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온 거는 3월 3일 날 나왔고요. 이제 업데이트 한 거는 3월 10일로 이제 최종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SEC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했고 스프링 스프릿 투워드 크립토 클리어티 해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한다. 요게 그냥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이 앞으로의 방향, 증권 지위 정의. 그러니까 요게 XRP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무슨 내용이 있을까? 결국에는 SEC에서 소송했던 것이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3월 24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증권 지위 정의라는 것은 XRP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한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SEC 소송이 이제 철회되겠구나.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세션은 공개 행사로 진행되면 SEC 공식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기도 하죠. 그 SEC 위원 발언이 공공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라운드 테이블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어젠다라든지 무엇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요거는 행사 때 행사가 지나고 아니면 생방송 도중에 나오지 않을까, 어떤 이슈몰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기대 섞인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그거예요. 리마크 2025년도에 애니얼 워싱턴 컨퍼런스 IIB에서 마크 우에다가 얘기한 것이 사실 핵심 내용이고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5년 국제은행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연례 워싱턴 이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마크 우에다가 합니다. 3월 10일 날 했고요. 서론부터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달 만에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 새로운 금융규제 리더십이 교류할 기회면서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트래비스 힐 및 통화감독청 OCC의 로드니 후드 등 주요 금융규제 기관의 협력 예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과의 협력도 기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서론에 이제 나온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주요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좀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에 있다. ATS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제 보면은 미국 국채 시장 중요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외국인 투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임 자체가 외국 뱅크, 외국 은행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국채는 투자 담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며 다른 이제 금융자산 가격 책정의 기준인데 여기 달러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게. 역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이제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1830년서부터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서부터 80, 90년대서부터 그다음 2023년 전체 미 국채 중에 3분의 1이 외국인 소유, 일본, 중국, 영국 주요 보유국이 있다. 그리고 외국 민간 보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외국 보유율 약 50%가 민간 부분 10년 전 약 30%에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서론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 당연히 세계 최대 부채 발행국 중 하나고 미 국채 이제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것도 맞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보면 SEC에서 이제 그래서 뭘 하냐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했던 건 요 거래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거래 플랫폼 플러스 제가 유추한 거는 크로스보더 결제 관련된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EC의 감독 역할에서는 SEC는 미국 국채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일부 거래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을 감독한다. 여기에서 일부 거래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비트처럼 이런 거래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약간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앞서도 얘기했던 거 이제 ATS 관련된 이제 규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제 시스템을 감독한다라는 것이 리플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으로도 스위프트처럼 그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협력해서 국채 이제 시장 감시를 위한 기관 간의 작업 그룹에 참여하고 SEC의 기본 의무는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유지,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요게 있었죠. 거래 플랫폼 규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재 국채 거래 플랫폼 ATS 기존 증권 거래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2020년 SEC 전 위원장 제이 클린턴의 개혁안에서는 ATS에 대해 거래소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운영 방식 공개, 공정성, 공정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국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하는 과도한 개혁안으로 시장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SEC는 국채 거래소와 관련 개혁안이 5년간 지연됐다. 이게 사실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SEC는 국채 거래소 규제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된 과도한 규제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EC에서 이렇게 때리고 2020년도에 요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비트 보시면은 어디보다 더 강한 규제가 있고 그거 규제를 만들 때 보통 해외 사례를 참고합니다. 물론 SEC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현재는 지금 결과적으로 SEC가 국채거래소 관련 개혁이 5년간 지연됐고 암호 거래소 포함한 과도한 개혁안이 시장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됐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너무 규제했던 그 거래소도
이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 조금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는 다시 SEC에서 거래소 규제 개혁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연관된 과도한 규제는 폐기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지면서 뭐 중앙 청산 확대 및 도입 일정 조정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 기존 국채 거래 청산은 뭐 양자간 방식을 주로 이루고 있고, SEC는 2023년 국채 이제 거래 중앙 청산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강화했고, 다만 시장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 그래서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말에 하고, 레포 거래는 2027년 6월. 요거는 이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규제 기관과 협력을 계획한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및 경기 순응성 문제 개선에 있어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제 유동성 규제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SEC의 경기 순응성을 줄이기 위한 완충 제도 도입 및 유연한 위험 관리 도구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인스티튜트 인터내셔널 뱅커스가 뭐 하는 곳인가 좀 봤고, 여기도 컨퍼런스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좀 역사가 있어요. 어젠다도 요번에 진행된 거 했는데 우에다도 왔고요. 그다음 OCC,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많은 인물들이 왔고요. 정치인들, 공화당 쪽에서 거의 왔네요. 그리고 이제 뭐 뉴욕 뭐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도 왔고, 뭐 페더럴에서도 감독하는 데도 왔고, 참여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뭐 4,000불에서 3,500불, 뭐 그 정도 내겠죠. 뭐 은행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컨퍼런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약간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은행협회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은행 및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예요. 1966년도 꽤 오래전이죠. 설립이 됐고,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주요 회원은 미국 내에 운영하는 외국계 은행, 증권사,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목적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규제 관련 정책을 조용하며 회원사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주요 역할과 활동에는 정책 및 규제 대응을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내 금융규제 변화, 특히 SEC나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규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외국계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을 많이 합니다. 국제협력과 네트워킹도 있어서 미국과 글로벌 금융당국, 국제금융기구 IMF와 같은 곳과 협력하고요. 국제금융 정책도 조율합니다. 회원사들이 미국 내 혹은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꽤 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어젠다에서 나왔던 여기에서도 스폰서들 보면은 뭐 KPMG서부터 PwC 거의 투자회사들, 빵빵한 투자회사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주요 회원사도 보면 유럽계에서도 뭐 HSBC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데,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공상은행서부터 신한은행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뭐 스탠다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은행이죠. 이렇게 좀 큰 회사, 큰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굉장히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미국이 규제 완화성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SEC는 사실 외교부나 뭐 외교에 관련이 없어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제 거래소에서 여태까지 규제했던 거를 풀 거야, 폐지할 거야 라고 한 거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전략적인 투자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보시면 구글 폼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참여 누르신 다음에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에서는 저희가 방송으로 가끔 이제 드리는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도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 돈 잘 지킬지, 전략적인 투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보시면은 구글 폼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리플 폭락 속에서도 자금 유입 증가하고 활성 주소 사상 최고 기록하면서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 받으시면서 전략적인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
리플 전망 오늘 있는 걸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는 SEC에서 오늘 봤던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명분을 쌓은 다음에 SEC 소송을 철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크로스보더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이제 규제했던 걸 폐지하면서 좀 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살리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SEC는 국책거래소 ATS 규제 개혁과 암호화폐 규제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이는 리플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가 SEC의 강력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더 명확하고 유리한 환경, 특히 크로스보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조성이 이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책 시장 안정화로 인한 리플 네트워크 활용 기대도 좀 보고 있습니다. SEC는 국책거래 중앙 청산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는 미국 국책 시장의 거래 효율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경 간 결제,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보드 또 나오죠.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좀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지만 바로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